정리를 해보죠. 아인슈타인은 왜 중력을 중력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지? 물어봤을 때 챗GPT는 좋은 질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중력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 건 기존의 뉴턴의 중력 이론이 갖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뉴턴의 중력 이론의 한계. 뉴턴은 중력을 질량 사이의 인력으로 설명했다. 두 물체는 거리에 따라 일정한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작용이 즉각적이다라는 문제라는 거죠. 뉴턴의 이론에선 한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다른 물체가 즉시 그걸 감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이건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과 맞지 않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이 이미 빛의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이고 빛의 속도는 불변한다. 이렇게 그 원리를 이제 발견을 했죠.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규칙만 있었지 왜 그런지는 몰랐다. 뉴턴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힘이 전달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그냥 서로 간에 힘이 생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불완전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접근, 장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로 봤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다른 물체는 그 휜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즉 중력은 어떤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 변화이다. 이 말을 또 다시 하면 시공간의 구조 변화가 중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중력장, 더 정확히는 시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성으로 설명한 거다. 중력장,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의 개념은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기하학적 특성을 의미한다. 비유로 해보면 뉴턴의 중력,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두 물체를 묶어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큰 물체가 고무판, 시공간을 눌러서 움푹 들어가고 고무판이라는 건 이제 고무막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겠죠. 큰 물체가를 올려놓으면 쑥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시공간이 변화를 하고 다른 물체가 그 변화된 홈을 따라서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이유, 빛보다 더 빨리 정보가 전달돼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원리를 뉴턴의 중력 이론은 그걸 이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거에 반하고 있는 거고 또 시공간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관계 메커니즘을 설명을 못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장 이론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중력 장 이론을 생각한 것이다. 예.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장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보죠.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줘. 예? 그러게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란 게 뭐고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가능한 직관적으로 설명할게. 직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네요. 고맙네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은 시공간의 공률이다. 그렇죠? 위에서 지금 이야기한 바 있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중력장, gravitational field는 단순한 힘의 장이 아니야. 그건 곧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 공률, 영어로는 이제 curvature를 의미해.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양자장론과 중력장론이 다른 그런 부분인 거죠. 양자장론은 시공간 위에 새로운 장이 생기고 그 장에 의해서 전자기력, 핵력 이런 것들을 또는 입자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즉 그런 양자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을 가정을 해야 된다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은 시공간 자체가 장이다 라는 주장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면이겠죠.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의 핵심 개념은 이거다.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휘어진 시공간은 물체의 운동을 결정한다. 즉 그렇게 휘어진 시공간 그 자체가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중력장이다. 비유로 설명해 보면 고무판 위에 공실험, 위에서 아까 이미 이야기한 고무판 같은 고무막 같은 곳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고무판 시공간 위에 볼링공 큰 질량을 올려놓으면 고무판이 푹 꺼지듯이 작은 공을 그런 상태에서 굴리면 직진하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 아무리 직진하려고 해도 그렇게 꺼진 막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외부에서 보면 휘어져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된다. 그렇겠죠?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란 바로 이 꺼진 공간의 형태, 즉 시공간이 어떻게 휘었는지를 나타내는 장이다.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인 표현도 써주네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텐서, 수학으로 표현했어. 텐서라는 것은 이제 수학에서 크기만을 표현하면 숫자로 표현하고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하고 그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좀 더 차원을 높여가면 행렬이 되고 그 행렬들을 모아놓으면 텐서가 되는 가장 많은 차원의 정보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텐서로 표현을 하자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G는 뮤뉴 이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8파이G 또 빛의 속도의 4제곱 승분의 8파이G다. 그런 상수항을 갖고요. T는 타우인 것 같은데요. 운동량인 것 같고요. 타우 뮤뉴. 밑에 이제 그리스어로 뮤뉴라고 이렇게 쓴 건 이제 텐서를 표시한다고 보여지고요. 즉, 시공간의 공률을 표현하는 그런 텐서로서의 G라는 것은 밑에 나오네요. 질량, 에너지, 운동량 분포를 표현하는 텐서와 같다. 그것을 같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정보를 운동량의 정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에너지 자체가 입자이다라는 건 E는 MC 스퀘어,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죠. 즉 시공간이 이 물질에 의해서 휘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정교한 이런 숫자의 형태로 수학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방정식은 에너지 질량이 어떻게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네요. T 뮤뉴라는 에너지 질량에 관한 항과 시공간의
1이라는 G, mu, U라는 항이 이제 딱 어떤 비례의 형태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중력장의 결과 물체의 자유낙하도 공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중력이 없다면 물체는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데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그 직선은 사실상 곡선 경로. 그렇게 이제 입자에 의해서 휘어진 곡선 경로, 그런 시공간의 형태를 지오데식이라고 부르는군요. 결국 중력장이라는 건 휘어진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그것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짓는 법칙을 담은 장이다. 정리한다면 중력이라는 개념이 뉴턴은 물체 사이의 인력이라면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공률이고, 중력장은 뉴턴에게는 힘의 벡터장이라면 아인슈타인은 공률을 표현한 텐서장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텐서장이다. 중력의 원인으로 뉴턴은 질량을 생각을 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질량, 에너지, 운동량 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또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건 힘을 받아서 가속되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이다라고 뉴턴이 봤다면 아인슈타인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자체가 물체의 움직임이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정리를 한 건데 더 복잡하게 만든 면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이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표현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중력장이 의미하는 바는 뉴턴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뉴턴의 중력 개념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점, 어떤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든지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힘이 전달되는지 알 수 없는 마법처럼 전달되는 것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이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그렇지만 이 중력장 이론과 다른 힘들을 설명하는 중력을 설명하는 중력장,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과 다른 힘들을 설명하는 양자장 이론이 같은 장의 개념으로, 즉 통일된 장의 개념으로 아직까지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지금까지의 배운 바고 결론이라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꾸준히 이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일장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과학 공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